이런 이유 때문에 큰 차를 가성비 있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팰리세이드를 선택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에어토 서민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산차 대형 SUV 세 가지 차종을 제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 중에서 세 가지 대형 차량은 일단 가장 인기가 많은 팰리세이드, 두 번째는 모하비 차량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쉐보레 트래버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세 가지 차종을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사견,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모델들별로 여러 가지 트림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종도 많죠. 제가 기준으로 보는 건 4륜구동 기반으로 봤고요. 그리고 7인승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세 가지 대형 SUV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좋은 선택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교에 앞서 일단 판매량부터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인기가 많은 건 현대 팰리세이드가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출시가 된 거는 트래버스가 제일 늦게 또 출시가 되고 인기가 많지 않을까, 또 미국 SUV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쉐보레 브랜드라는 이미지 하나 때문에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1등은 팰리세이드 판매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하비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죠. 모하비는 2008년도부터 나온 모델로서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죠. 사골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모델인데요. 이 전통 SUV라는 그 느낌 그리고 외관의 이미지 때문에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다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판매량이 좀 저조해요. 그래도 트래버스보다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모하비, 트래버스 이렇게 판매량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가솔린 모델 선택이 다 가능해요. 모하비는 아쉽게도 가솔린 모델이 나왔다가 오래전에 삭제가 됐죠. 디젤 모델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트래버스는 그 반대로 가솔린 모델만 선택이 가능하죠. 팰리세이드는 7인승에서 이제 8인승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모하비는 기본 5인승에서 6, 7인승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트래버스는 아쉽게도 7인승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동 방식을 좀 알아볼게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2륜, 4륜 선택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팰리 4륜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을 선택하게 되면 2륜 구동으로 따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4륜 구동은 그냥 4륜 구동, 2륜 구동은 2륜 구동 이렇게 확실히 나눠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모하비와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4륜으로 나옵니다. 네, 당연히 2륜 구동으로도 세팅해서 운행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팰리세이드는 전통 SUV, 오프로드를 잘하는 SUV 이런 이미지보다는 이제 도심 속의 큰 SUV, 대형 SUV라고 이제 인식이 좀 박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모하비와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심용 SUV보다는 캠핑을 주로 하고 이제 오프로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량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팰리세이드 기본 깡통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경쟁 차종 대비했을 때는 한 진짜 1000만원 이상 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모하비, 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5천만원대, 모하비는 5천만원 초반대, 트래버스는 5470이니까 한 3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큰 차를 가성비 있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팰리세이드를 선택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가격만 보더라도 이제 팰리세이드가 대형 SUV, 이렇게 큰 SUV를 선택함에 있어서 입문형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판매가 많이 되는 이유,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차종의 이제 파워트레인과 연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팰리세이드 디젤 엔진 치고는 이 큰 덩치를 끌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2.2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출력 자체가 모하비보다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4기통이다 보니까 운행할 때 엔진의 질감 이런 부분들이 모하비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뭐 연비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세금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솔린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차종이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3.8 가솔린, 3.6 가솔린 출력도 비슷하고 연비도 비슷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즈를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 이런 슈퍼 SUV 사이즈가 또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래버스가 유독 커요. 전장도 굉장히 길고요. 전폭도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트래버스가
유난히 많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역시 미국 차입니다. 공차 중량은 팰리세이드가 당연히 이제 가볍고요. 모하비가 가장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를 이제 장착하고 있고 거기에 3000cc 디젤 엔진, 무거운 엔진이 얹혀 있다 보니까 더 무겁겠죠.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는 독보적이에요. 트렁크 공간은 트래버스가 엄청 큽니다. 다음 이제 세 가지 차종에서 이제 큰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제동 장치입니다. 이제 브레이크죠. 팰리세이드랑 이제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다 V디스크예요. 근데 뒤에까지는 V디스크가 아니죠. 하지만 이제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뒤에 후륜까지도 이제 V디스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동 장치 브레이크 성능이 뛰어나겠죠. 그 이유는 무게가 또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임 바디라서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변속기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버스만 이제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고속 크루징에서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또 유리도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트래버스만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진 않아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 조금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다음 차이는 이제 에어백인데요. 저는 안전이라고 하면 쉐보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트래버스가 가장 에어백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네요. 팰리세이드가 에어백이 10개가 들어가고요. 트래버스가 7개로 가장 작게 들어갑니다. 다음 차이는 룸미러인데요. 네, 룸미러를 보게 되면 이 안에 디지털로 후방 화면이 장애물 없이 바로 보여지게 하는 그 기능 알죠? 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만 안 들어갑니다. 트래버스라든지 팰리세이드는 다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 모하비는 아직까지는 안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차이는 앰비언트예요. 네, 트래버스가 앰비언트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녁에는 굉장히 좀 우중충한 그런 실내 공간으로 연출이 되니까 이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차이는 이제 기어봉인데요. 팰리세이드만 이제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차종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어봉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들만 가지고 있는 이제 특장점인 옵션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3인치로 와일드한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키 터치인데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문도 열고 문도 잠글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그 외적인 차량들은 그게 안 들어가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석 대화 모드예요. 카니발도 있고 현대기아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유일하게 팰리세이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모하비는 특별한 옵션이 없어서 제가 그냥 하나 써봤는데요. 모니터가 10.3인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냥 하나만 기재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쓸 게 없더군요. 다음 이제 트래버스 볼게요. 트래버스는 아쉽게도 이 큰 덩치, 큰 실내 공간에 8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트레일러링이라고 해서 이제 견인고리 장치가 들어가게 되죠. 캠핑 다니실 때 트레일러를 이제 장착해서 끌고 다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이 트래버스가 가장 유리하고 좋은 차량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 햅틱으로 시트에서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캐딜락에도 들어가 있는 고급차들에만 들어가 있는 GM의 특허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차감은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이제 특유한 승차감이죠. 가볍죠. 경쾌하죠. 그리고 부드러워요. 그런 느낌으로 타시면 되는데 이거의 단점은 요철을 지나갔을 때는 차가 유난히 통통 튀기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모하비의 승차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에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프레임 바디라서 통통 튀고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전 모델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무거운 승차감은 여전할 겁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거나 고속으로 달렸을 때는 아무래도 차가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모하비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트래버스인데요. 미국차, GM차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좋고 고속주행에 안정감이 있다라고는 알고 계실 거예요. 트래버스도 마찬가지로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요철을 지나갔을 때 약간 통통 튀기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느낌은 감안해서 차량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세 가지 차종의 이제 주요 결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팰리세이드, 에바가루. 이거는 팰리의 잘못이 아니라 현대기아에서 이제 부품을 가져오는 협력 업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스마트 키가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하비 같은 경우는 기어 쪽에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의 차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마감이 이제 깔끔하게 잘 안 됐는지 대시보드 쪽에 이제 떨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후측방 경고 시스템의 센서가 이제 미작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기판의 결함, 계기판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꺼지는 그런 결함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종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장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3천만 원부터 이제 5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게 가장 좋고요. 자율주행이 가장 똑똑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내가 차를 샀다가 되팔았을 때 감가율이 가장 현저하게 낮습니다. 중고차 방어 능력이
가장 뛰어나는 차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팰리세이드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6기통 엔진이 없다, 2.2 디젤 엔진이 좀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딱딱하고 3열, 마지막 3열에 이제 실내등이 없다라는 게 단점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모하비의 장점, 일단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된 만큼 결함이 많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프레임 바디잖아요. 차가 그만큼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이죠. 마지막으로 6기통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강력한 출력, 네, 그게 모하비의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너무 오래됐다, 10년 이상 된 모델이니까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게 큰 단점이기도 하고요. 가격 대비했을 때 약간 부족한 옵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래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차량 크기겠죠. 크기가 넉넉하다 보니까 공간감은 확실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고속 안정감, 승차감이 정말 뛰어나죠. 안전성 부분은 쉐보레가 늘 잘하는 부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는 AS 부분인데요. 쉐보레가 AS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오너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차량이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직접 고객을 찾아가서 차를 픽업해서 수리해서 다시 갖다 주는 픽업 서비스까지도 해주는 쉐보레 트래버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이제 2열과 3열에 앉으신 승객분들이 이제 멀미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음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중적합함 유리를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소음 부분에서는 가장 취약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품값입니다. 수입 SUV 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부품값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원래 쉐보레가 비싸요. 그냥 비싸기 때문에 AS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매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산차 대형 SUV 3가지 차종을 비교해봤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3가지 차종의 장단점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자동차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